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출시 당시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노 크기의 세라믹 크리스털을 유리와 혼합한 세라믹 쉴드라는 소재를 활용, 타 기종 대비 낙하 내구성이 4배 이상 강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그만큼 높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 All State Protection Plans에서 실제로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를 대상으로 낙하 테스트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8m 높이에서 아이폰을 수차례 떨어뜨리고 부서지는 정도를 측정했죠. 낙하 테스트 결과 아이폰 12는 스마트폰 가장자리 부분에 작은 균열과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화면 전체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죠. 반면 187g의 무게로 더 무거운 아이폰 12 프로의 경우 디스플레이 화면 절반 영역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조건의 낙하 테스트에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스테이트 프로텍션 플랜스는 애플이 주장한 세라믹 쉴드가 기존 아이폰 11 등 타 기종에 비해 낙하 내구성이 튼튼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아이폰 12의 내구성은 우리가 측정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튼튼한 사례로 기록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에서 홍채 인증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홍채 인식 기능을 제거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과 KB부동산 리브온 앱에서 제공하던 홍채 인증 서비스를 12월 10일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용 고객들은 앱 업데이트한 후 KB 모바일 인증서 등 다른 인증수단을 발급해 이용해야 합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8월 17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홍채 기반 바이오 인증서 사용을 종료하고 사용자들에게 지문 기반 인증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는데요. 2016년 갤럭시 노트 7부터 시작한 홍채 인식 기능이 갤럭시 S10부터 제거됨에 따라 사용자 기반도 적어졌습니다. 은행권 입장에서 지속적인 홍채 인증 서비스가 어려워진 배경이죠. 이에 따라 은행에서 홍채 인증이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B와 신한에 이어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등도 홍채 인증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복합체험 공간인 T팩토리를 오는 31일 홍대 거리에 선보입니다. T팩토리를 방문한 고객은 애플 MS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표 서비스와 상품, 보안, 미디어, 게임 등 SK ICT 패밀리사들의 핵심 서비스, 업계 최초 24시간 무인 구매존, MZ세대들을 위한 도심 속 자연 힐링 공간 팩토리 가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T팩토리 2층에는 샵인샵 형태의 애플 제품 전용 공간이 입점해 최신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부터 다양한 애플 서비스까지 고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T팩토리라는 명칭에는 기술과 미래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T팩토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열린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신작 모바일 MMORPG 게임 미르4 출시를 위한 마지막 당금질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미르4는 9월 21일 기준 100만 명, 10월 7일 150만 명의 신청자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NC소프트 리니지 M과 리니지 2M, 넥슨 바람의 나라 연, 웹젠 R2M 등이 주도하는 MMORPG 시장 판세에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위메이드 자회사 위메이드 넥스트가 제작을 맡은 미르4는 1세대 PC 무협 게임 미르의 전설 2를 이어받는 공식 후속작입니다. 미르의 전설 2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위메이드 간판 IP로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및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금도 미르 IP를 활용한 게임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죠. 미르4 테스트는 사전 신청 없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과 PC를 통해 체험 가능합니다. 아직 미르4 출시 일자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29에서 31일 진행되는 사전 테스트 결과 및 반응에 따라 출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지분 확대를 위한 쿠팡이츠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쿠팡이츠가 기존 수도권 주요 지역을 넘어 부산시 등으로도 배달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죠. 쿠팡이츠는 현재 서울과 인천, 부천, 김포, 성남, 용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한 달 동안 구리와 김포, 의정부 등지에서 새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1월에는 하남시, 과천시, 시흥시, 파주시, 포천시 등에서
12월에는 부산시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쿠팡이츠가 최근 서비스 지역 확대에 속도를 내는 건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음식 배달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가맹 음식점과 일반 이용자, 배달 대행 업체 등을 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쿠팡이츠는 음식 배달 품질 향상을 내걸고 서비스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죠. 쿠팡이츠는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배달앱 업계는 쿠팡이츠가 쿠팡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점, 쿠팡이 가진 로켓 배송 강점이 배송을 넘어 배달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통합 서비스인 비패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출범 후 1년여간 물류, 관광, 공공안전, 디지털 바우처 등 4개 특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인 비패스를 추진,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블록체인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1인 1전자지갑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하나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며 향후 특구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과 협력해 블록체인 도시 부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3분기 성장률을 두고 이같이 말했죠. 한국은행도 이날 3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 IT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해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다며 10월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3,772억 원으로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감염병 재확산의 영향으로 6에서 7월의 내수 개선 흐름이 다시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폭을 상당 부분 제약했다며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영향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고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이어졌다면 3분기에는 2%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4분기에는 3분기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이버와 CJ그룹이 총 6천억 원대 주식을 교환하면서 문화 콘텐츠 및 물류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도 향후 이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는 일단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봐야 하겠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은 네이버가 CJ 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배송 경쟁력을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의 아마존 프라임처럼 CJ의 컨텐츠와 네이버 멤버십을 결합하는 방식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번 제휴에 물류 업체뿐 아니라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 콘텐츠 업체가 포함된 점을 두고 네이버 쇼핑 멤버십이 아마존 프라임 형태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과 함께 온라인 쇼핑 시장의 양대 강자인 쿠팡도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 진출 움직임을 보여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업계 추세가 쇼핑뿐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까지 결합하는 추세라면서 그런 경향이 이번 제휴로 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